friends show you, say, look,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핸드오프 기능을 실시간으로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안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의 핵심 기능들을 사용하여 실무에서도 사용 가능한 버튼 컴포넌트를 제작해 볼 겁니다. 여기서 컴포넌트란 2번 이상 재사용될 이 버튼, 여러분이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의 첫째 페이지 아이콘즈에는 제작 다시 툴바 영역의 텍스트 툴을 사용해서 버튼 페이지에 버튼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영역 위치, 스타일, 마우스 선택을 하고 텍스트와 바깥쪽 프레임 사이의 여백이 8픽셀로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패딩 값으로 진작이 되는 그 결과 텍스트와 버튼 프레임과의 여백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상하 여백 10픽셀, 좌우 여백 16픽셀로 표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여백 값에 의해 버튼의 높이 값은 38픽셀입니다. 버튼의 배경 컬러를 플러스를 클릭하여 배경 컬러를 채워줍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스타일 버튼을 클릭을 하고 컬러 스타일 중 프라이머리의 세 번째, 이 메인 그린 컬러를 줍니다. 이번엔 오른쪽에 스타일 버튼을 클릭을 하고 컬러 스타일 중 프라이머리의 세 번째, 이 메인 그린 컬러 텍스트의 컬러도 변경을 할 건데요. 화이트 컬러로 지정을 할 건데 그레이 컬러의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프라이머리의 텍스트 컬러를 연결하여 이 버튼의 레이어를 선택하고 커맨드 R을 클릭하여 프레임의 레이어 이름을 버튼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안에 있는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커맨드 D를 2번 클릭하여 텍스트를 2회 복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오른쪽 방향으로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단축키 커맨드 D를 2번 클릭하여 텍스트를 2회 복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오른쪽 방향을 클릭하여 줌아웃이란 간격으로 복제되었습니다. 단축키 마이너스를 클릭하여 줌아웃을 하고 첫 번째 버튼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 버튼 대신 오토로 변경을 해봅니다. 두 번째 텍스트는 레이아웃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텍스트의 길이만큼 버튼의 가로 길이가 자동으로 조정되었음을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 오토 레이아웃의 상세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오른쪽 방향에 화살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왼쪽의 버티컬 디렉션을 클릭하면 예상처럼 오토 레이아웃 프레임 안의 텍스트 정렬이 수직 방향으로 정렬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방향을 수정하면 레이어 이 상태에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현재 10인데요. 이 간격 부분의 옵션을 8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이 간격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프레임의 코너 레디어스 값을 50%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버튼의 높이값 38 나누기 2를 하여 코너 레디어스 값을 높이 38 기준 50%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프레임의 길이를 가로 방향으로 조정을 해볼 건데요. 이때 텍스트의 정렬이 좌측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버튼의 세로 길이를 늘렸을 경우 텍스트의 정렬이 상단으로 고정 고정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깥쪽 프레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Alignment and Padding을 선택합니다. 현재 선택 정렬 옵션이 Left and Top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 옵션을 센터로 수정을 하여 가운데로 정렬을 해봅니다. 이번엔 정렬을 바텀,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이번엔 오른쪽 코너 모서리로 정렬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 선택 박스에 있는 옵션 팩터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변경을 해봅니다. 그 결과 상단을 기준으로
좌우 옆에 16픽셀을 유지한 상태로 텍스트 간의 정렬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렬을 센터로 하고 스페이스 비트윈을 팩트로 변경을 합니다. 다시 센터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세팅된 상하 좌우 여백이 반영된 버튼을 만들기 위해 프레임의 옵션 중 리사이즈 투 핏을 선택해서 버튼 상태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 텍스트 오토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로 텍스트를 모두 지웁니다. 이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여 이모티콘 폰트를 추가해 봅니다. 이모티콘의 사이즈를 확인 또는 수정하기 위해 디태치 스타일을 클릭하고 이 이모티콘의 폰트 사이즈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버튼 높이 값을 38픽셀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텍스트의 높이 값과 아이콘의 높이 값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아이콘 페이지에 미리 만든 아이콘 컴포넌트를 버튼에 추가해 볼 겁니다. 에셋 패널에서 로컬 아이콘 컴포넌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에셋 패널에 있는 이 아이콘 에셋들은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 아이콘 페이지에 미리 세팅을 해놓은 아이콘들입니다. 이 중에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하고 아이콘 에셋이 있음을 해서 이 버튼을 18번 프라이머리의 텍스트 컬러로 지정을 하여 변경을 합니다. 바깥쪽 프레임 색상들이 이 셀렉트하여 컬러들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자 프라이머리 컬러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에디트 스타일을 클릭해서 이 프라이머리 컬러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축키 커맨드 Z로 이전 상태로 돌린 다음 이번에 불필요한 레이아웃 텍스트를 지우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선택하고 방향키, 좌우 방향키를 클릭하여 프레임 안쪽을 기준으로 아이콘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좌측 레이어 패널에서 아이콘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아이콘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 아이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한 세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의 작업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데요.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더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를 만들었다면 텍스트 길이가 가로 방향으로 늘어나도 이 바깥쪽 프레임의 가로 길이가 안쪽에 텍스트가 늘어난 길이만큼 자동으로 조정이 될 텐데요. 만약 여러분이 임의로 텍스트의 높이 값을 마우스로 조정하여 변경을 했을 경우 이때는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의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디자인 패널에서 타입 디테일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리사이징 옵션을 픽스드 위드가 아니라
오토 위드로 변경을 합니다. 또는 픽스드로 적용된 리사이징 옵션을 허그 컨텐츠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